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14번, 17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비문학 지문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14번, 17번 같은 문제도 역시 난이도가 결코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4번, 17번을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굉장히 짧은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능 지문의 길이가 길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지문이 짧기는 짧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다는 거, 그 점 주목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독서 지문을 볼 때는 항상 문단을 나눈다. 그래서 1문단, 2문단, 3문단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얼핏 보니까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한 내용.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14, 15번은 그 지문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사실적 이해의 영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6번 같은 경우가 문제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들고 이 16번은 별표를 이렇게 치고 17번, 이것도 문맥상의 의미와 가까운 거.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휘력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16번을 틀리더라도 우리는 14, 15, 17까지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지문을 잘 풀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수능 지문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그래서 여기에 옆에 메모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와 함께 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운전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것은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겠다라고 그러니까 예측이 되죠. 이 중 차량 바로 나오죠.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차를 탈 때요. 좀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진을 하거나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차량 주변의 영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서라운드처럼. 그래서 이 장치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주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장치의 특성 여기 나와 있죠.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이것은 360도의 상황을 다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렇게 과학기술 같은 지문은요. 이렇게 소재를 던져주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이거를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서 사각지대는 줄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봐볼게요.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 자, 이렇게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은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내부 변수를 하며 왜곡 개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어떻게 보정한다. 그럼 이 내용이요. 이 카메라가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를 한다?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영상을 조금 바꿔준다. 자,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이죠. 이것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요. 우리 이렇게 내부 변수, 외부 변수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비교 대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주냐? 바로 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단에서 이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달해주는 이 내용이요. 바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에요. 그리고 이 왜곡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자, 첫 번째 내부 변수 때문에 이런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 변수 때문에 이러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내부 변수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왜곡 개수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기울어짐 때문에 나타나고 이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한다. 어찌됐든 간에 내부 변수든 간에 외부 변수든 간에 이것을 뭐한다? 결국에는 보정한다. 이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문단 들어갈게요.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생엔들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다. 자, 지금 1문단에서는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그냥 촬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상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곡 보정이 끝난다는 건 이제 세 번째는 보정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정본은 원근 효과가 어떻게 됐다? 제거됐다. 그리고 이것은 시점 변환을 필요로 합니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난다. 우리가 실제 우리 보는 거랑 그림이랑 다르죠. 그림에서는 원근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멀리 있을수록 작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도 원근법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3차원에 가깝게 바뀌죠.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제의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이거 지금 영상이에요.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은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아서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어떻게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글을 아주 빠르게 읽었다고 해서 이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렇게 쏙쏙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드물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문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참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처음 읽으면 얼마나 머리가 아픕니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해보겠습니다. 자, 14번. 일치하는 거예요. 자, 1번.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보는 것도 360도. 국어를, 문제를 푸는 거지 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360도?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주위 360도 상황.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카메라 하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 전후 좌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뒤에, 왼쪽에, 오른쪽에 4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카메라 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한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아. 이 문단에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죠. 카메라 자체의 특징. 근데 여기 바로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부 변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외부 변수야. 그래서 우리는 글을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차량의 전후, 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사문단 보세요.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나중에 각 방향을 영상을 합성한대.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곡을 보정하고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자, 왜곡 모델? 어디서 나왔더라? 네, 이 문단에 보면은 왜곡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어떻게?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그리고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었는데요.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요. 여기 그대로 나오죠. 사문단 보면은요. 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 영상이 됐는데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2차원이라고 했어. 3차원 좌표가 아니라 우리 그냥 요거 2차원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는 거는 4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확인을 하고요. 바로 17번 풀어볼게요. 여기 빛이 렌즈를 지날 때 이 부분 있죠.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렌즈를 지나는 거야. 렌즈란 어떤 사물을 스쳐 지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17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난다.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난다.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난다. 물의 온도가 어느 점을 지난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난다 라고 돼 있는데 바로 앞에 맥락을 보는 거예요. 이 렌즈라는 건 구체적인 사물이잖아요. 구체적인 사물을 말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1번. 교차로. 이런 감정은 추상적인 거고요. 고비도 추상적인 거고 어느 점은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대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오라는 것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대상을 스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지나고와 유사한 맥락이다 해서 1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무리 국어를 못해도 시간만 충분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연습만 돼 있다면 이 14번과 17번 같은 경우는 엄청 쉽게 풀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서 15번 보세요. 기업부터 디귿을 이해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가 촬영된 영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촬영을 해. 그 다음에 이 촬영된 거는 어떻게 해요? 왜곡을 보정해요. 어떻게 보정하냐면 아까도 필기했지만
내부 계수와 외부 계수에 의해서 보정을 합니다. 그 다음 디귿 같은 경우는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디귿을 이해한 내용 각각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진다. 자, 시야각이 이렇게 작아진다 라고 했으면 우리 시야각을 본문에서 찾아야겠죠. 시야각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바로 여기 이 문단에 여기에 시야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치에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요. 이 시야각이 커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원래 고정된 큰 시야각이에요. 그래서 작아진다 이런 내용은 일치하지 않아요.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는 왜곡이 보정된 것은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억과 니은을 한번 살펴보면 렌즈의 곡률로 인해서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휘어진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경우입니다. 한 문단에 가면은요.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에서 멀리일수록 더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에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없다는 거는 지금 원근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기억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지금 같은 경우다. 그럼 3번 볼게요. 니은에서는 기억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 렌즈의 곡률 변화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거리에 따른 것인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문단에 이런 말이 나와요. 렌즈 고유의 곡률. 그래서 렌즈의 곡률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렌즈 고유의 경률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니은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것은 디귿의 카메라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이라고 얘기하는데 니은과 실제의 격자판을 비교해서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했나요?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실제의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대응관계를 가상의 좌표기에 이용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비교해서 이 격자판의 점들을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안 된다. 니은부터 틀렸다. 5번째 보면 니은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작아 보이는 것이 디귿에서 보정되었군 라고 얘기하는데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렌즈에 대한 상의 왜곡이 아니라 이 렌즈는요 그냥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상을 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풀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 이걸 풀다 보면 이게 눈에 빨리빨리 안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서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려웠다 이렇게 전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6번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여기 보기 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것이다. 그 다음에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4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차량 전진 방향입니다. 차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주세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이라고 확실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지금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서 제공된 거기 때문에 시점이 이미 변화한 거예요.
그리고 원근 효과가 사라져서 보기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영상에서는 자, 이게 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고 있기 때문에 원근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가까운 게 더 크고 먼 게 더 작아 보이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원근 효과가 제거돼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 게 아니라 짧은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D가 C보다 시점 변환 전의 영상이니까 이거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 시점 변화 전의 영상 똑같은 말인데 D가 C보다 작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D가 훨씬 커 보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C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멀어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이렇게 차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가오니까요. 그 다음에 3번. A와 B는 P와 Q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하고 B 그 다음에 P와 Q와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이 대응관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긴 나와요. 대응관계를. 근데 영상의 점들을 격자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된. 그래서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격자판 점들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격자판 간의 대응관계가 아니라 P와 Q 간의 대응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대응관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 여기 보면 A는 이만큼이고요. B는 이만큼이에요. 이거 보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B가 A보다 길다.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점을 변환하기 전이라고 하면은 이거 원근 효과도 없죠. 원근 효과 제거됐죠. 그래서 원래 A하고 B가 이 정도였다면요. 원근 효과가 제거되는 거는 A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크겠죠. 왜? 멀고 가까운 게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B에 대한 A의 상대적인 크기가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화하기 전의 영상보다 더 커진 거죠. 왜냐면 실제로 처음 찍었을 때는 A가 훨씬 B보다 작았지만 이 장치를 통해서 A와 B의 그 원근점이 없어진 거니까 더 커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음에 5번은요. P가 A 위에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P가 A 위에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자 여기 뜬금없는 말이 나왔어요. 실세계의 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영상 속에 이미 한 점이야. P라는 게 영상 속에 이미의 한 점이고 이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했다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실세계의 점의 시점 변화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답을 이제 4번으로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지문이지만 사실 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거의 밑줄 안 그은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지문이라도 이렇게 핵심 내용이 아주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